저기 색깔도 좀 그냥 누가 보더라도 살살한 느낌 들잖아요. 일단 몸이 찹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겨울에 태어난 사다는 거는 성격이 좋게 이야기하면 깔끔하고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이 조금, 속에는 정이 있는데 밖으로는 정을 좀 내기가 쉽지 않고요.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속에만 자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속에 엉어리도 많이 져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놓는 게 약해요. 우리가 식사하고 빨리빨리 있잖아. 그죠?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좋죠? 맞잖아. 이게 제거 좋잖아. 그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얼어 있으면 그래요. 모든 게 얼어 있으면. 근데 마음 떨고 몸 떨고 다 언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색깔로는 검정색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우리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라든가 해자축월입니다. 내 몸이 많이 차운 사람 검정색 입으면 별로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색깔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선생님 나는 그러면은 빨간색이 사주에 없는데 빨간색 입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런 이야기 하냐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겨울에 태어난 사람 색깔이 검정색이잖아요. 항상 우리는 균형을 이야기했어요. 균형을. 근데 겨울에 특히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나 겨울은 약간 차잖아. 이런 분들은 얼굴이 많이 안 밝아요. 좋게 이야기하면요. 단아하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막 쉽게 잘 안 웃어요. 이렇게 흐늘흐늘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조금 거리를 약간 두거든요. 거리를 조금 두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검정색을 입은 사람들이 검정색을 입으면요. 조금 차가워 보여요, 많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밝은 색 입으면 좋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색깔로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 이게 겨울은 왜 검정색이냐 그러면 우리 색깔 테라피, 이제 아트 테라피를 보면은 검정색 보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검정색 보면 어떤 거 느낍니까? 차분해야 된다, 좀 천천히 가야 된다, 기획해야 된다, 느려야 된다, 이런 색깔이잖아.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이 검정색인데, 그러한 성분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주로 검정색을 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남들이 보면 검정색처럼 보인다고. 그죠? 그러면은, 그 검정색을 이렇게 균형 있게 조금 좀 다르게 하면은 사람들 입장에서 균형 잡혀 보이니까 그렇게 안 보이겠지. 근데 우리가 점잖은 곳에 가면은 검정색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저도 여기서는 이렇게 입고 뭐 빨간 노트 파란 거 입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밝게 보여줘야 하는데 기관에 들어갈 일이 있으면 검정색이 보여, 저도 검정색 입고 들어가요. 뭐 상가집도 아닌데, 그죠? 가는 거는 일단은 이제 좀 점잖게 보여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해야 될 말만 하는 사람이 겨울생이잖아요. 할 말만 하는 거. 할 말만 한다는 거는 정을 붙이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색깔 이야기하고 색깔 테라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똑같이 조금 밝은 색하고 섞어주면 좋고요. 우리가 노년이 되면은 우리 사주 팔자하고 상관없고 이거하고 계절하고 상관없이 나이 들면은 껌껌해져요. 일단은. 그래서 나이 들면 서서히 밝은 거 입으면은 기분 좋고 내 스스로 기분 좋고 보는 사람도 기분 좋고 그러니까 막 이제 나염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거 입어요, 전부 다. 이렇게 입는 거는 우리가 나이 든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검정색 수라는 뜻입니다. 서서히 고여지고 차분해지고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대부분 에너지가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방방 뜨는 에너지가 없어요. 가라앉아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라앉아 있으니까 건강이나 신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맛은 짠맛입니다. 아까 제가 소금 이야기 진짜 많이 했죠. 겨울은 짠맛이에요, 짠맛. 근데 이 짠맛이라는 게 이제 소금 같은 사람을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소금 같은 사람이 짜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이제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소금이라든가 짠맛을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로운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소금 같은 뭐 제자, 소금 같은 뭐 친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는 뜻은 없으면 안 되고 중요한 사람의 뜻은 맞는데 겨울이라는 개념은 지혜라는 지혜지자도 있지만은 기본이 짠 것이 많다는 건 우리가 겨울 그러면은 장독 안에 있는 뭐 간장 생각해도 괜찮아요. 음식으로 본다면은. 이 짠맛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신장에, 겨울이라면 아까 신장 조심하라 있잖아요. 그죠? 신장에 문제 있으면 짠 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겨울에 태어나면 이런 성분이 많아요. 내 몸에. 수 성분이 많고요. 검정색 같은 느낌의 성분이 많고요. 태어날 때부터 짠 느낌이 많은 거고요. 또 그리고 북쪽이라는 건 남양이 아니고 북향은 햇빛이 없잖아. 그늘지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그늘져 보이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분이 많으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벗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나면 좀 건강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는 이렇게 강하고 집념이고 지혜로운데,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인정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속정 있는 분들 있죠. 속정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겉으로 정이 좀 더 있어야지. 모르잖아.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노? 그 바깥정이 좀 없어요. 근데 겨울에 태어나시면 손 안 들어보세요, 여기. 좀 있을걸요. 제가 여기 보면 대충 좀 있는데요, 이렇게.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계시거든요. 왜,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보면 입이 좀 거의 다 이렇게 입 좀 다물고 있어요. 말할 때만 입 뛰는데, 어떤 분들은 항상 입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 그런 소리. 알잖아요. 항상 웃을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요. 입은 항상 일 열심히 다물려고 하는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은 싫은 소리 안 하고, 허드렛 소리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고, 남한테 이제 손가락질 다 하기 싫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니 그러려니까 갈수록 이제 마음이 항상 이제 조금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병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화병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굳이 이야기하면요. 여자는 요렇게 겨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는 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옛날부터 참아야 된다 하는 게 있어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래서 입이 딱 다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계절, 이래서 겨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여자의 계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 예? 뭐 남자든 여자든 무슨 성별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항상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그리고 기획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이 준비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준비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겨울에 태어나면 또 약간의 문제가 생각이 무지하게 많아요. 생각이 많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약합니다. 생각하다 보면 실천하려면 시간 지나가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신적인 데 많고요. 주로 검정색이 많으면 정신적인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기도 해요. 요즘에는 몸의 건강도 건강인데 정신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밝은 데에서 보면은,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어떤 장소 가더라도 중간에 앉으셔야 돼요. 중간에 남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지금 나이가 있어서 이 시기에는 벗어났을 겁니다.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이 나이쯤 되면요, 운이 변해서 밝게 움직였거든. 나 옛날에 소심했어, 이런 사람 있잖아. 나 소심했는데 요새 많이 좋아졌어, 이런 거예요. 근데 항상 내 스스로가 조금 작아 보이고, 뭐 좋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자리에 가면 꼭 저 구석탱이에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저기 누가 뭐 있는지 없는지 표시 안 나게. 그런데 나이가 지나서 50 정도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서서히 구석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 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겨울에 태어나도 이 시기를 다 넘었을걸요. 옛날에 나 그래 살았어. 지금은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다 넘었을 건데, 젊은 애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손자나 이렇게 애기들이 있으면은 한겨울에 태어났으면요, 항상 중간에 막 세워줘야 돼요. 항상 중간에 서게 하고 나서서 이제 이야기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구석에 앉아있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는,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또 소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손자 보고 이제 애들 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이가 있으면 여기는 지나갔습니다. 보통 이렇게 계절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태어나면요,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면은 한번 리턴 하거든요. 다시 이제 본인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는 바꿔요, 이렇게 성향을.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여기 선생님 중에서 나 어릴 때는 소심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이져서 한 분 있을걸요. 선생님도 그렇죠? 그럴걸요? 근데 남들 보면요, 원래부터 굉장히 밝은 사람이나 이제 산만한 사람만큼은 아닌데, 그죠? 그게 뭐냐면은 원래 이런 사람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지 처음에 막 방방방 뛰는 사람처럼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더라도 밝으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건 보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몸이 움직이는 거는 그대로입니다. 몸은 아직까지 계속 차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람 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건데, 될 수 있으면은 중심지에 가야 되고요, 짠 거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남양집 이야기 많이 하죠. 집도. 그죠? 이제 그 집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는 주거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데, 밝은 곳에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햇빛이 드는 곳에 있으라는 거거든. 햇빛 드는 거. 우리 남양집을 제일 선호하잖아.
그 이유는 남양집에 있으면 햇빛이 들기 때문에 몸이 습하지 않아요. 뽀송뽀송하다. 선생님 어제 우리 비 안 왔어요? 어제 비 왔죠? 아래 왔나요? 하여튼 이제 비 오고 나면 집이 막 습해서 눅눅하잖아. 그죠? 이 눅눅할 때 최고 좋은 거는 보일 한번 떼가지고 날리는 게 최고 좋은데 덥잖아. 그러니까 환기시키고 막 하잖아. 그죠? 그처럼 이렇게 겨울이라는 개념에 태어난 분들은 습해요. 문제는. 몸이 습하다고. 신장 나쁜 사람들 선생님 붓는 거 아시죠? 예. 네, 많이 보여요. 예. 붓는데 다들 부을 때 뭐라 하노? 전부 다 짜게 먹어서 그렇다. 뭐가 어떻다. 이렇게 순환이 안 돼서 그렇다. 짜게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장 나쁜 사람의 기본이 통통 잘 부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붓냐면요. 발이 잘 부어요. 발바닥이 통통하게 이렇게 붓는 거. 이거는 순환이 진짜 끝까지 순환 안 되면 발바닥 통통하게 붓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늘 지압하잖아요. 지압해가지고 순환하게 해가지고 털어줘야 되고 자꾸 이게 순환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겨울에 태어난 분이 겨울 태생이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짜다는 걸 피해라는 거는 우리 붓는다 하면 짜게 먹어서 그렇다, 뭐가 어떻다 이야기 하듯이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예, 이제 좀 붓는 것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햇빛에 이제 그 주택 같은 경우도 햇빛이 잘 들면 습한 게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만 먹어도 찌는 사람 있죠? 물 먹었는데 찌는 이유는 배설을 안 하면 찌겠지,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찌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배설이 잘 되는데 그거 말라고 몸속에 물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든 저렇든 빼내면 되는데 땀으로 빼내든 뭐 소변으로 빼내든 뭐 어떻게든 빼내면은 이게 근데 관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 빼니까 이게 팅팅 붓는 거잖아요. 퉁퉁하고 팅팅 붓는다 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먹고 난 뒤에 특히 뭐 맥주라든가 술이나 이런 거 먹고 나면은 바로 눕지 마라 하잖아. 배설하고 누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맥주 같은 경우는 보리기 때문에 특히 더 그래요. 찬 성분이라서 진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술 중에서도 맥주는 별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보리로 만들어. 보리라는 게 이제 안 맞단 말이에요. 이렇게 찬 성분이라서. 그건 아시잖아. 그죠? 보통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또 누가 그러면 술 되게 독한 거 먹을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술이야 뭐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요 겨울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요. 항상 햇빛이 들어서 습한 걸 날려야 됩니다. 우리가 몸에서 습해서 일어나는 병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몸이 습해지면요. 골마요, 일단. 왜냐면은 우리가 물이라는 거, 수라는 물이라는 건 항상 흘러야 되잖아. 통과를 해야 되잖아. 시냇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쭉 흘러야 되는데 고여있으면은 골마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신장이 문제될 때는 주로 면역력이 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면역력 떨어지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은 신장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장이 나쁜 면역력 떨어진다 합니다. 면역력 떨어지면 일단 뭡니까? 이렇게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지나가는 거 지금도 하고 있는 코로나. 뭐 면역이잖아. 이렇게 모든 데서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상포진. 선생님 대상포진 또 50이 넘어가는가 이러면 또 뭐 이렇게 대상포진 또 그냥 접종시켜 주지 않나요? 아닌가? 비슷해요? 네, 그 나이가 들면 대상포진이잖아. 이렇게 맞을 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 습해서 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기본 어느 정도 있고 여성 같으면은 이런 대상포진 이런 것도 맞으라 하는 이유는 습해서 그래요. 습해서 수기운이 많은 사람 대부분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내가 겨울에 안 태어나더라도 사주에 보고 검정색 많으면 그래요. 검정색이 되게 많다는 거는 내가 많이 습하구나. 많이 습한다는 거는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이게 습기를 날려야 돼요. 바깥으로. 어떤 식으로 날려야 돼요. 그래서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줘야지 면역력이 아주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겨울에 태어난 사람 특히 검정색이라는 게 우리 봤을 때 이 앱에서 검정색 많으면은 이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사주하고 상관없이 나이 들면 또 이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기 때는 팔팔하잖아. 아기는 그냥 비타민이에요. 보기만 해도 비타민인데 60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우리 사주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이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 입이 자꾸자꾸 변해서 할머니들이 보면은 자꾸 막 간이 새. 네, 간이 새다는 건 내 입에는 이게 예전하고 같지 않아가지고 간이 돼야지 입에 맞다는 뜻이잖아요. 벌써부터 나이가 그냥 들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 생각했을 때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심심하다 싶게 드셔야지만이 내 몸에 맞는 거고요. 그리고
소금기를 이제 줄이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거 국물 덜 드시는 거예요. 국물. 국물이 굉장히 짜거든요. 국물 좋다고 한 방울도 남기지 마라 하잖아, 우리는. 근데 국물,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된장도 그렇고 그런데 국물을 좀 많이 덜 드시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소금기 덜 먹는 그런 어떤 것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래서 왜 또 이야기 하거든요. 선생님 면역에 좋으려면요. 소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소리 많이 한대. 그것도 안 들어봤어요? 맞잖아요. 그것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소금 먹지 마라 해놓고, 이 지금 소금 이야기한 나트륨 이야기인데, 소금도 많이 먹지 마라 해놓고, 소금도 먹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소금이라는 게, 그 이야기는 소금을 많이 먹어라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항상 이렇게 보면은, 뭐, 의학지나 이런 데 보면은, 그거는 잘못됐는데, 우리가 워낙에 싱겁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본인한테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짜다는 나트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소금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본인한테 맞춰서 일단은 먹어서 물이 많이 쓰이면 우리는 좀 이렇게 쉽게 가는 방법입니다. 내가 음식 먹었는데 물이 많이 써요. 이거는 내가 음식 잘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바깥의 음식들이 그렇지 않나요? 밖에 음식은 맛있는데 먹고 나면 계속 물이 있잖아. 맛있는 걸수록 더 그래. 맛있는 걸수록 자꾸 물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먹는 음식은 좀 덜한데 라고 하는 거는 물 쓰인다는 거는 이 몸이, 이 정신하고 상관없이 이 몸도 지도 살고 싶은 거야. 이 몸이 살고 싶으니까 자꾸 당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당긴다고요. 물 많이 먹는 이유는 뭡니까? 물 먹어가지고 배설하려고 하잖아요. 배설하려고. 이렇게 물로 이제 자꾸 정화식이 배설하려고 하니 자꾸 물이 쓰인다는 거는 물이 쓰일 때 선생님 누가 묻더라고. 물이 많이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하는 말이 선생님 자꾸 물이 먹고 싶어서 물을 자꾸 먹는데 자꾸 퉁퉁 붓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신장 나쁜 사람 이야기입니다. 물을 자꾸 먹으니까 너무 많이 붓더래요. 선생님 소변 잘 못 보지요. 소변을 잘 못 본대. 그거 뭡니까? 이제 독성 안 빠지는 거 이렇게 먹으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가벼운 이제 알코올 도수가 되게 낮은 맥주 같은 거 있죠. 이런 맥주 같은 것들은 일부러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이 맥주가 알코올이 되게 이제 도수가 4도인가 뭐 이런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먹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 번씩 일부러 거기에 얼음을 반을 넣어요. 맥주에다. 물을 반 섞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무맛으로 먹는 거 하는데 저는 그렇게 먹어요. 이렇게 맥주에다가 뭐 물 반 맥주 반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얼음 반 이렇게 먹으면요. 잘 넘어간대. 굉장히 소변을 잘 봐요. 이제 제가 먹는 거는 거의 술처럼 안 먹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화기거든요. 화기라서 꽁꽁 얼어놓은 곳에다가 화기를 넣어서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야기할 때 알코올이 도수가 되게 높아지면 술이 돼가 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로 저는 쓰긴 하는데 아무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맛있다고 먹는데 그러면 남들이 보면 그거 물 먹는 거예요. 물 먹는 거. 맛은 되게 없습니다. 예? 맛있어요. 저는 물 먹듯이. 자, 그렇게 보는 방법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심장인데 심장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원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진짜 이제 우리 그 투석까지 가면 안 된다 하잖아요. 독소를 이제 채소를 못하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심장을 다시 이렇게 원활하게 만들어내는 거 진짜 힘들어요. 더 이상 심장이 망가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일단은 망가지면 그다음부터 회복은 불능입니다. 간하고 심장은 그래요. 두 개는 이제 심장이 덩어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제일 이야기할 때 심장을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심장에는 이 순환이나 모든 이제 제일 중요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가지고 수라는 걸 제일 크게 봅니다. 우리 목화토금을 수라는 걸 제일 크게 보는데 이거는 항상 유지해야 되고 항상 면역력 길러야 되고 항상 내가 늘 신경 써야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약 먹는다고 좋아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뭐 다른 데는 어디 보면은 뭐 약 먹으면 좀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 건 있는데 심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뭘 먹는다고요. 특히 또 심장 나쁜 분들은요. 선생님들 식품 되게 많이 드시지 않나요? 혹시 집에서? 식품. 약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식품. 그러니까 뭐 비타민, 오메가 뭐 많잖아요.
걷다가 요새는 가면 가서 와 그래 많이 생기겠노. 뭐 또 유산균, 뭐 오메가, 비타민, 뭐시기. 가면 갈수록 많이 생기니까 보통 하루에 4-5개씩 먹더라고. 이렇게 통 이만큼 갖다 놓고, 그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몸에 좋습니다. 식품이 이게 있잖아. 효과가 좋습니다 하는 건요. 대부분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커서 독이 많은 겁니다. 이거를 소화시키는 거는요. 신장 좋은 사람 다 소화시켜요. 근데 신장이 나쁘면 이거 소화 못 시킵니다. 이게 독이에요. 이제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간하고 신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안 좋으면은 지금 한약 먹어도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봤어요? 몸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조금 내 몸이 좀 괜찮아야지 어떤 한약을 먹든 어떤 양약을 먹더라도 이게 받아주는데 이게 안 되면요. 그다음부터는 이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몸을 좀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일단은 뭐 건강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잠을 충분히 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뭐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식품을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요새 뭐 비타민 좋고 뭐 좋다고 무지하게 많이 먹잖아요. 저는 사실 뭐 이제 2개 이상 먹으니까 막 속이 더부룩하고 안 좋더라고 이렇게. 그것도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즉 진짜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데 요새 좋다는 게 얼마나 많나. 우리는 밥보다 더 많이 먹지 않나요 혹시? 밥보다 이만큼씩 먹어요, 이제, 밥보다는. 근데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품을 파는 사람은 약은 아니잖아, 그분들이. 그분들이 약이 아니니까 판매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식품은 식품이에요. 식품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 이제 대체하라고 식품인데 이걸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요. 이거 많이 드시면은 몸에 아주 이제 지대하게 몸이 망가지는 건 신장 때문일 것입니다. 이거 많이 드시면 안 좋은 분, 신장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장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구분합니까? 이런 첫 번째. 피곤해요. 아주 피곤해요. 근데 피곤하면은 잠을 자면은 피곤함이 없어져야 되거든? 원래 그래요. 원래 피곤한 건요. 피곤해 죽겠어 하는데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또 거뜬해야 돼. 그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아가애들 보면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땀 뻘쩍뻘쩍 흐리는데 몇 시간 자고 이러면 또 막 돌아다녀요. 그처럼 피곤함이라든가 이게 자꾸 쌓이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뭐도 자도 피곤하면은 신장 기능 떨어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음식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몸에 이제 일단 그겁니다. 몸에 좋다는 거 덜 드셔야 돼요. 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이런 거 덜 드셔야 돼요. 내가 이게 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도 나빠지거든? 간이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당연히. 간도 나빠져요. 이걸 어떻게 다 이제 그 속에서 다 풀어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막 있잖아. 그죠? 이게 독을 다 빼내기 위한 그런 방법들인데 신장이 좋은 거는요. 독이라든가 뭐든지 음식 먹고 나는데 그게 에너지가 큰 걸 독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런 것들을 소변이라든가 땀으로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막혔잖아. 들어가기는 이만큼 채워졌는데 이게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통통하게 붓고요. 습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면역에 문제가 되면 골마집니다.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속이 골면 뭐 썩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신장이 좋으려면 많이 안 드셔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많이 못 드실걸요? 안 될걸요, 옛날만큼. 옛날만큼 우리 많이 못 먹습니다.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옛날 생각처럼 이제 많이 드시지 말고 반 정도만 드시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또 몸이 나이 들면은 소화 잘 못 시키잖아요. 몸이 옛날만큼 이거를 이제 잘 순환을 못 시키잖아. 그죠? 그래서 먹고 난 뒤에 운동도 하라, 산책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일단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에 대한 이야기는 소음인 이야기예요. 소음인. 체질로 소음인의 스타일은요, 배꼽 밑으로 똥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소음인들은 작은 사람이 많고요. 조그맣고 위에가 약하고 밑에가 튼튼한 사람, 우리나라 소음인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소음인인데 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소음인 기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소음인 기질이 많은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간다 하는 거는 나이 들면은 마른 게 좋습니까? 퉁퉁한 게 좋습니까? 약간 통통하게 얼굴은 통통하고 얼굴은 통통하고 몸은 날씬해야 돼요. 그죠? 맞아요. 소음이라는 것 자체가 몸이 호리하고 조그만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내 몸을 감당하기 좋단 말이에요. 나란 사람이 내 몸을 감당하려면 몸이 쪼매내야 돼요. 얼굴은 통통하더라도. 그죠? 그거 쉽지는 않아요. 그게 제일 안 쉬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덜 드셔야 되는 게 몸을 작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어르신들, 오래오래 사시는 어르신들 보면은 조금 말라 있어요. 살 많이 앉아 있거든요. 조금 말라 있어요. 오래오래 사시는 장수하시려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덜 먹고 배설 잘하고 하려면은, 그리고 습한 수분기 없애고, 항상 나이 들어도 햇빛을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우리 뭐 비타민 E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이 비타민 E 먹지 말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햇빛 바라고 그게. 이 토는 우리가 제가 안 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꼭 해야 됩니다. 토라는 건 아까 우리 앱 보면요, 노란색 있지, 이렇게 노란색이 있어서 여기 보면 아까 이해하는 거 봄 시작하고 완전한 봄이고 봄과 여름의 중간, 그리고 여름과 가을의 중간, 그리고 이 술달은 가을과 겨울의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과 봄의 중간인 축이라는 게 있어요. 축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유달에 지금 유달 들어왔죠. 이제 이게 완전한 가을로 들어왔는데, 이 중간중간 계절이 우리가 환절기라고 하잖아요. 환절기. 계절 지나갈 때. 우리 환절기 때 뭐합니까? 감기 하잖아요. 이 몸이 환절기에 이제 계절 넘어가는 걸 잘 균형 잡히려고, 균형 잡게 만들려고 환절기에 뭐 감기도 하고 재채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글씨들이 나한테 많아요. 선생님들 앱을 보시면은 그게 보면 노란색입니다. 밑에 노란색 글씨가 많으면은 이제 위장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위궤양이나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토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란색이라고 토, 검은색은 수, 초록색은 목, 빨간색은 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토는 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화기 계통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든 기혈이에요. 이렇게 이제 토라는 데는 한의원에서 우리가 침을 맞고 뭐 할 때는 막혀 있는 걸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뭐 침 가는 거지만은 근육이라든가 어디가 막혀 있는 걸 톡톡 뚫어주는 거잖아. 그죠? 근데 막히다의 뜻이 토입니다. 막히다.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데 길이 있어서 그늘목이 있다. 그래서 잘 사용 못하면 막히다. 항상 막히다. 이런 느낌이어서 토가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위, 소화 흡수,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이런 부분은요, 검정색하고 노란색이 막 섞여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분 나쁨을 소화 안 돼요, 대부분.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게 뭐냐면요,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괜찮은데, 우리 이제 장례식장 가서 음식 먹고 잘 얹히는 분 계시죠? 그렇죠? 장례식장 또 보면은 일단은 이제 많이 울고 하잖아, 그죠? 슬프잖아. 슬픔이 있기 때문에 가면은 기분이 다운돼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벌써부터 누구누구 돌아가셨는데 가야 되겠다 하면 벌써부터 막 비애가 차. 머리에서 그때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누구누구 만났는데 울고불고 또 이렇게 아주 이제 또 연세가 드셔서 장수하고 가신 게 아니면 특히 더 그렇겠죠. 벌써 감정이 이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노란색 토를 많이 갖고 있으면요, 위장이 중간에 다 막혀버렸어. 벌써 위 안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는데 이게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나 우리가 아까 검은색이 많은 사람들은요, 기분 나쁠 때 음식 드시면요, 웬만하면 얹힙니다. 그거 보고 우리가 일명 뭐라 합니까? 못돼서 그렇다.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소관이 못돼서 그렇다 이야기 하대요, 어른들은. 그죠? 근데 이게 예민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벌써 내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음식을 드시면은 이거는 자꾸 막혀요. 그래서 우리 음식 먹을 때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식사 안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보고 하되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하다는데, 진짜 누구하고 먹느냐가 중요한데, 누구하고 내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소화 잘 될 거고요. 쳐다보기 싫은 사람 밥 먹으면 얹힌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 진짜 맞아. 그거 진짜 맞아. 기분에다가. 뭐, 그 사람 기분이 진짜 많이 좌우하니까. 근데 그 진짜 기분을 많이 좌우한 사람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가을, 겨울입니다. 가을에 태어나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감정이 많이 움직여요, 감정이 움직이면서 방금 노란색 이렇게 있다면, 이런 토라는 위장을 딱딱딱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병이 거식증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이렇게 물이 한번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모금 넣었는데 꿀꺽이 안 되는 거 있어요. 벌써 여기서 막았어요.
이거는 신경계통이죠. 내 마음이 벌써부터 안 넘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굉장히 좀 연세가 많으시고 가실 때쯤 되면은 나 안 먹을래라고 생각하시기도 한데, 그래서 곡기 끊는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제? 네. 그죠? 그거는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나는 곡기 끊는다 이래서 이제 할 때는 진짜 마음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꿀꺽이 안 돼요. 꿀꺽 이게 안 돼요. 이거 보고 우리가 이제 거식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바삭바삭 마르잖아요. 이게 감정하고 몸하고 따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논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은 자꾸 받아들이고 싶은데 감정이 안 되든, 감정이 싫다 그러면 몸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 펼쳐봤을 때 검정색과 노란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요, 이거는 감정상의 문제로 방금 한 신장이든 뭐든 위장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무조건 못 먹어요. 그럼 자꾸 얹히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감정하고 인연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특히 겨울에 태어난 분들은 내 기분을 좋게 해야 돼요. 내 기분이 좋아야지 음식도 잘 들어가고 이제 이게 또 살이 되고 피가 되는데, 내 기분 나쁘면요, 또 겨울에 태어난 분이 설사 많이 한디, 진짜 많이, 배앓이 많이 해요. 배앓이 참 많이 해요. 배앓이 많이 한다는 건 영양분 흡수를 절대로 못 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영양 흡수를 못 하잖아요. 늘 배 아픈 사람이 있대. 또 살도 안 찌죠. 그런데 늘 배 아픈 사람은 살도 안 찔 뿐더러 문제는요, 기분 나쁘면 배 아파요. 아니, 선생님, 있어요, 진짜. 갑자기 뭐 밥 먹는데 배 아프고 있잖아. 기분 나쁘면 배 아프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배 아픈데 이렇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그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목화 이런 거 있잖아요. 목화, 금 이런 거는 이제 색깔이 초록색, 빨간색, 흰색은 괜찮은데, 검정색 같고 노란색 이렇게 막 섞여 있으면은 이거는 감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가야 돼요. 항상 살면서 내 기분 이만큼 업시켜놔야 돼. 내가 기분을 업시켜놔야지 음식도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고 내가 면역력도 이제 생기는 거 이러는데, 내 기분이 이만큼 다운돼 버리면요,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이건 소화도 안 되고 거의 보면 있잖아, 병적인 부분을 흘러요. 그러니까 신장 문제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겨울까지 이야기했고 토도 이야기했는데,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우리가 목이라는 건 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스트레스 받고 간을 이야기하고, 화는 심장을 이야기합니다. 수기가 검은색이 너무 많으면 심장에 무리가 오거든요. 원래 심장에도 물이 오는데, 화는 심장이고 토는 위장을 이야기하고요. 또 금은 우리가 폐를 이야기합니다. 기관지, 모기 기관지, 폐를 이야기하고, 수는 신장을 이야기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게 수예요. 신장이에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감정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내 마음에 감정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신장이라는 게 한번 다쳐지면은 잘 이제 소생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는 감정 문제라서 그래요. 이제 신장을 좋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내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뭐 음식이든 뭐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분 좋게, 내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쓰면요, 우리 소화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크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지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건 병원 가보시는 거고,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음식 먹었을 때 내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안하면 이건 저한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두 번 세워 먹었는데 계속 불쾌하다, 특히 이제 뒷골이 당기고 뭐 이런 게 생기면 이건 내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 안 맞는 거는 증상이 일어나잖아요, 몸에. 그래서 명령 반응이 어떻고 저렇고 하는데, 그거는 있잖아요, 그거 뭐 어떤 사람은 3년 4년 동안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그거는 내 음식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조금씩 이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수목원 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가실 분 한 열 몇 명 가시나? 다들 가신다, 그죠? 수목원 가실 때 시간 이제 잘 챙겨서 차 잘 타고 오시고요. 저는 바로 갈 거거든요. 제가 분산소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갈 거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또, 그리고 또 뒤에 또 우리가 또 휴일이라 가지고 뒤에 수업해야 되는 거를 여기 와서 이제 연결해서 그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3시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제가 일찍은 마칠 것 같은데, 일단은 끝나고 시간을, 다음 주에는 시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오세요. 그 뒤에도 이제 뭐 3시까지, 2시 반, 3시까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오면은 버스 타고 갔다가
또 우리 간단하게 점심 먹고 여서 또 이제 재밌는 또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질의응답 받을게요. 뭐 어떤 거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답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스모먼트 뵙겠습니다. 예.